세상에, 이게 평범한 학교 급식이라고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고요? 영국 런던, 아이들의 심각한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학부모들이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최대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대서특필한 기사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랍스터에 신선한 과일, 따뜻한 국과 밥까지 완벽한 영양 균형을 자랑하는 기적의 식판. 그들이 매일 아이들에게 먹이던 눅눅한 감자튀김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만찬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지금 전 세계 선진국 부모들을 충격과 오열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급식의 위험.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응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너머로 공감해주신 마음과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아들의 학교 주간 식단표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되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기름에 절은 피자와 감자튀김, 화요일은 정체불명의 가공육으로 만든 소시지롤, 수요일은 튀긴 치킨 너겟입니다. 신선한 채소라고는 눅눅해진 오이 조각 하나가 전부인 날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정녕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점심이란 말입니까?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마치 정크푸드 공장에 아이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지금 영국은 아동 비만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재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여라 라며 시위를 벌이고, 언론은 연일 정부의 무능한 급식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저 차가운 변명뿐이죠. 아이들의 혈관에 기름기가 쌓여가고 오후 수업 시간의 집중력은 곤두박질 치며 교실은 생기를 잃어갑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의 품격이 학교 식당에서부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며 모닝커피를 마시던 중 제 스마트폰에 영국 최대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속보 알림이 뜹니다. 제목부터 제 눈을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영국 정부가 당장 무릎 꿇고 배워야 할 완벽한 학교 급식의 모범 사례, 한국.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길래 콧대 높은 영국 언론이 무릎을 꿇고 배워야 한다는 굴욕적인 표현까지 썼을까요? 기사 스크롤을 내리던 제 두 눈이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멈춰 붙어버립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이 온몸을 찌릿하게 관통합니다. 화면 속에 덩그러니 띄워진 사진 한 장. 그것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평범한 학교 급식판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마구 확대해 봅니다. 제가 평생 알아온 급식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는 무려 6개의 빈칸이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산처럼 소복하게 담겨 있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고깃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넓은 메인 반찬 칸에는 달콤하고 매콤한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두툼한 고기 요리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나머지 작은 칸들에는 갖은 양념으로 조리된 신선한 나물과 채소 반찬들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칸에는 싱싱한 제철 과일과 시원한 우유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후식마저 자리하고 있죠. 이게 정말 공립학교의 점심 식사라고요? 런던 도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 파운드는 좋게 줘야 먹을 수 있는 육성급 코스 요리가 아닙니까? 누군가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아이에게 차려준 호텔 뷔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본문은 제 얄팍한 상상력을 비웃듯 단호한 팩트를 내리꽂습니다. 이 화려하고 완벽한 식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일상적인 급식입니다. 순간 저는 식탁 위에 굴러다니는 아들의 형편없는 급식표와 스마트폰 속 한국의 찬란한 급식판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수치심과 부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뼈저린 박탈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가슴을 덮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갑게 식어빠진 감자튀김 부스러기를 딱딱한 빵에 끼워 먹고 있을 때 한국의 아이들은 저토록 완벽하게 계산된 왕의 수라상을 매일 점심으로 대접받고 있다니요. 도대체 저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는 무슨 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홀린 듯이 기사 아래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읽어내려갑니다. 그곳은 이미 저처럼 충격에 빠진 영국 부모들의 거대한 오열과 탄식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딸이 먹는 급식을 개에게 주면 동물학대로 고발당할 겁니다. 한국으로 당장 이민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점심시간마다 미슐랭 식당을 가는 겁니까? 영국 정부는 도대체 세금을 어디에 쓰는 거죠? 분노와 부러움이 뒤섞인 댓글들을 보며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한국 급식의 진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당장 런던에 있는 한국인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압도적인 식판 뒤에 숨겨진 전 세계 선진국 부모들을 완벽하게 절망시킬 더 끔찍하게 경악스러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든 저는 현재 한국의 한 평범한 공립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옛 동료 에밀리에게 당장 영상통화를 겁니다. 한국은 마침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에밀리, 오늘자 데일리 메일 기사 봤어? 사진 속에 나오는 그 화려한 급식판 말이야. 그거 진짜야? 아니면 정부에서 연출한 보여주기식 쇼인 거야? 화면 너머로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에밀리는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카메라 렌즈를 자신의 앞쪽으로 돌립니다. 사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오늘자 점심 식판을 직접 봐. 스마트폰 화면에 가득 찬 은빛 식판을 보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은 결코 과장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밀리가 보여준 실제 급식판의 생동감은 제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모락모락 갓 지은 하얀 쌀밥 옆에는 푹 끓여 깊은 맛이 날 것 같은 소고기 미역국이 찰랑거립니다. 가장 넓은 메인 반찬 칸에는 불향이 가득 배어 있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 옆으로는 바삭하게 튀겨진 닭강정과 윤기가 흐르는 잡채, 그리고 정갈하게 무쳐낸 뽀빠이 같은 시금치 나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식으로는 갓 자른 신선한 멜론 2조각과 요구르트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죠. 사라, 믿기지도 않겠지만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 아니야. 그냥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점심일 뿐이라고. 런던 도심의 비싼 한식당에서 30파운드는 좋게 줘야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들이 이 나라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에밀리가 닭강정 하나를 포크로 찍어 베어 물며 황홀한 감탄사를 내뱉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학교 식당에서 차갑게 굳은 치킨 너겟을 씹으며 퍽퍽해진 목을 맹물로 축이고 있을 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 네가 진짜로 충격받아야 할 사실은 이 음식의 화려함이 아니야. 에밀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에는 국가에서 깐깐하게 면허를 발급한 영양사라는 식단 전문가가 반드시 상주하고 있어. 이들은 단순히 조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뼈와 근육을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5대 영양소 비율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해. 에밀리의 설명은 저를 더욱 깊은 뼈저린 늪으로 빠뜨립니다. 매콤하고 짠 고기 반찬이 나오면 나트륨 수치를 맞추기 위해 맑고 심심한 국을 매치하고
튀김 요리가 나오면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오직 아이들의 완벽한 신체 발달만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맞춤형 식단.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값싼 냉동 가공육을 대충 튀겨내 배식하는 영국의 거대 민간 위탁 급식 업체들과는 아예 교육의 철학부터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청년들의 밥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야. 사라, 런던에서는 50펜스로 뭘 살 수 있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썩은 사과 반쪽도 못 살걸.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단돈 1,000원, 우리 돈으로 고작 50펜스도 안 되는 돈으로 대학생들에게 고기 반찬이 듬뿍 들어간 따뜻한 아침밥을 먹이고 있어.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아침을 굶고 공부하는 꼴을 이 사회의 어른들이 절대 눈뜨고 보지 않겠다는 거지.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이라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영국 정부는 늘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아이들의 식판에서 고기와 채소를 무참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이 나라는 어린 유치원생부터 덩치 큰 대학생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총출동해 최고급 영양식을 입에 떠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오만한 타이틀 뒤에 숨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다음 세대의 밥그릇을 완벽하게 방치하며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막막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에밀리, 대체 이 정도 퀄리티의 육성급 뷔페를 매일 먹이려면 한국 부모들은 한 달에 급식비로 도대체 얼마의 세금이나 돈을 내야 하는 거야? 한 달에 수백 파운드는 좋게 깨지겠지. 그리고 이어지는 에밀리의 대답은 제 알량한 선진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며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라, 네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화면 너머의 에밀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한국 부모들이 이 엄청난 식단에 지불하는 돈은 단 1펜스도 없어. 전부 100% 공짜야.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귓가에 삐 하는 이명마저 들려옵니다. 무료라고요? 공짜라고요? 런던의 최고급 식당에서도 보기 힘든 이 화려하고 완벽한 육성급 코스 요리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요? 에밀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에 쐐기를 박습니다. 영국처럼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져가며 무상급식 대상자를 가난한 아이로 낙인 찍지 않아. 부자든 가난하든 한국의 학교에서는 부모의 지갑 두께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별하는 끔찍한 짓은 하지 않거든.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아이들은 국가가 대접하는 가장 귀한 VIP 손님이 되는 거야. 눈치 볼 필요도 가난을 증명할 수치심도 없이 그저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약속인 셈이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의 교실에서는 점심값을 내지 못해 샌드위치조차 뺏기고 굶는 아이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예산을 핑계로 값싼 감자튀김과 가공육 찌끄러기로 아이들의 혈관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이 나라는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의 입에 최고급 영양식을 떠먹여주고 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돈과 예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격의 차이이자 뼈저린 교육 철학의 차이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두 얼굴을 감싸준 채 저는 한국의 급식 제도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 저는 기어이 끄끄거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진 속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찌그러진 미군 깡통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줄을 서 있는 깡마른 한국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도는 1953년 한족전쟁 직후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절 이 굶주리고 헐벗은 한국 아이들에게 우유와 밀가루죽을 원조해주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형제국 영국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영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무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더듬더듬 읽어내려간 한국의 근현대사는 오만했던 저를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이룩한 이 지독하고도 완벽한 급식 시스템은 돈이 남아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복지 정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의 뼈저린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국의 부모 세대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세워올린 위대한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그저 배가 부르다. 자신들은 평생 꽁보리밥에 소금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톱이 빠져라 피땀 흘려 일해 아이들의 밥그릇만큼은 꽉꽉 채워주려 했던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맹렬하고도 거룩한 내리사랑이 모이고 모여 오늘날 전국의 모든 학교 급식실을 육성급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영혼의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 서양인들에게 점심 한 끼는 그저 영양분 보충과 허기를 달래는 기계적인 수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밥은 생명이자 가장 뜨거운 사랑이며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가장 숭고한 책임감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며 원조를 베풀던 대영제국은 지금 예산 타령을 하며 아이들에게 쓰레기, 정크푸드를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정했던 그 가난한 나라는 이제 완벽한 시스템과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일어나 우리를 비웃듯 저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선진국의 멍청한 엄마로서 저는 그저 이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밥심과 품격 앞에 고개를 한없이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잠든 제 아들의 방 문턱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학교에서 다 먹지 못하고 가져온 차갑고 딱딱한 샌드위치 조각이 초라하게 뒹굴고 있습니다. 그 가녀린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가슴 벅찬 경외감을 느낍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늘 예산 타령을 합니다. 무료 급식을 늘리면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겁을 주고 아이들의 식판에서 질 좋은 단백질과 신선한 과일을 가차없이 지워버립니다. 자본주의 논리 앞에서 아이들의 밥그릇은 언제나 가장 먼저 삭감되는 골칫거리 예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이 곧 사랑한다, 걱정한다는 뜻의 인사말이라고 에밀리는 말해주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 아니 나라 전체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먹을 풀뿌리조차 찾기 힘들었던 그 끔찍한 시절에도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본 수많은 흑백 사진 속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신의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을 정도로 굶주리면서도 자식이 먹는 모습만 보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 말도 안 되는 맹렬하고도 거룩한 부모의 철학. 이른바 밥심이라는 그 위대한 기적의 단어가 오늘날 선진국이라 오만하게 굴던 서구 사회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새벽은 또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학교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수많은 조리사들이 거대한 솥단지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5대 영양소와 나트륨 비율을 소름 돋을 정도로 깐깐하게 따져가며 식단표를 짜는 영양사들의 눈빛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막중한 책임감이 서려 있을 테죠.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70년 전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과 깡통을 받으려 줄을 서야만 했던 그 굶주린 소년 소녀들의 위대한 유산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열사의 중동 건설 현장으로, 캄캄한 공장의 미싱대 앞으로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했던 한국의 노인들, 그들이 뼈를 깎아내는 노동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국의 모든 한국 아이들이 랍스터와 육성급 코스 요리를 대가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끔찍한 가난과 배고픔의 서름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단 한 끼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 지독하고도 숭고한 맹세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나라. 저는 이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영국인이라는 알량한 자존심과 우월감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과거 우리가 동정하고 원조했던 그 작은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 수백 배는 더 거인 같은 품격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진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서툰 솜씨로 따뜻한 수프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깬 아들에게 식어 빠진 시리얼 대신 제 온기와 정성이 담긴 따뜻한 아침을 먹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실천해온 그 위대한 사랑의 방식을 저 역시 아주 작게나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당장 런던의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육청과 무능한 정부 부처를 향해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예산 타령은 이제 집어치우십시오. 저 머나먼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밥으로 국가의 미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배워야 할 것은 저들의 화려한 레시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저 숭고하고 눈물겨운 어른들의 책임감입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선진국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부러워하는 기적의 식판. 그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 식판 위에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낸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들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가슴 벅찬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일 점심 우리 아이들이 무심코 받아들이는 그 따뜻하고 화려한 급식판 위에는 사실 굶주림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거룩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희생이 쌓여 이제는 전 세계가 무릎 꿇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품격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학창시절 잊지 못할 도시락 추억이나 손주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고 이토록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신 당신의 빛나는 삶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